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서 남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32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체감온도 기준 낮 최고 기온은 영월이 32.6도로 영서 남부에서 가장 높았고 원주 횡성은 32.1, 평창은 31.7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이 22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온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원주의 낮 최고 기온이 이틀 넘도록 33도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원주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횡성을 비롯한 강원과 경기, 충청, 영, 호남 지역 표본 기초지자체, 포구 등 여름철 재난 대비 실태 감찰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 횡성을 비롯해 전국의 6개 시군을 표본으로 오는 21일까지 재난 사전 대비, 재난 시 상황 조치 요령, 건설 현장 안전 실태 등을 감찰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도 지역별 기초 지자체 한 곳을 표범 삼아 재난 대비 실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유례 없는 폭우와 침수에 대비해 전국 시도마다 양수기 등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재난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강원에선 원주에 설치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진행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강원도 개원이 휴진율이 18.8%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인 14.9%보다 약 4%가 높은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선 대전과 세종 다음으로 높은 휴진율을 기록했습니다. 휴진에 동참했던 일부 개원이들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교수들은 오늘 복귀해 다시금 진료를 보고 있지만 의협은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의협은 자체 집계 결과 전체 휴진율이 50% 내외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강원연구원이 제안한 강원형 소상공인 최저임금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노총 강원본부는 강원연구원의 주장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해치고 지역, 업종, 규모에 따른 임금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 지역의 경제는 80% 이상을 소상공인들에게 의존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강원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지난 12일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원주시가 봉산동 삼광지구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완충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봉산동 배말길 도로변 완충 녹지 1,600제곱미터를 해제, 6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작년부터 세무서 인근과 원일로, 평원로에도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타 지자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녹지 공간을 늘리는 것과는 상반되는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이란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라대학교에서 2024 화랑훈련의 일환으로 대량 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통합방어훈련이 실시됩니다. 통합방어훈련엔 36사단과 경찰, 소방 등 18개 유관기관에서 260여 명이 참가하고 적의 화학탄 공격 상황을 가정해 대응 절차를 점검합니다. 군은 최근 오물풍선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GPS 교란 공격 등으로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번 훈련을 기관별 통합 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이 도내 곳곳에서 운영됩니다. 원주에선 하이볼 축제가 열렸던 우산동에서 생태 하천으로 단장한 우산 천변을 활용한 불금토 야시장이 8월 말 신규로 개장하고 먹거리 판매와 삼양라면존,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평창 진부 전통시장 야시장은 오는 7월 5일부터 횡성 전통시장 야시장은 10월 3일에 열리는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12개 야시장이 운영돼 전통시장이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이른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금으로 써달라며 최근 강원도 아동복지협회에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도로공사 후원금은 임직원들이 매달 모으는 기부금으로서 조성됐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시설 아동 퇴소 연령은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20대 초반 청년이 사회에서 홀로 서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7월에 출범하는 원주 미래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조영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선임됐습니다. 조 신임 원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기술거래소 단장 등을 역임한 첨단 과학기술 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주 인근에 들어서는 미래산업진흥원은 디지털 산업, 모빌리티 산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고도화와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기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